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작품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깨끗한 거실에서 흥얼거리며 식사를 준비하는 여자아이와 대조적으로 어질러진 방 한 구석에서 다른 여자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마키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여자의 이름은 아사. 오늘의 메뉴는 치킨가스랑 두부무침, 내일 먹을 도시락으로 참깨무침을 만들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둘은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데요. 마키오는 전자레인지를 땡이라고 부르는구나. 너랑 같이 살면서 잘 챙겨 먹다 보니 건강해진 것 같다. 그러면 고용해줘. 싫어. 이렇게 정말 별것 아닌 대화이지만 이 대화 내용을 통해 둘이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첫 시퀀스의 대화 장면부터 벌써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대사와 함께 화면의 톤이나 BGM 같은 연출이 더해져서 이런 대화를 통해 둘이 남이라는 정보를 전해주면서도 그럼에도 이 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그것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이가 아니지만 둘 사이에 말 없이도 통하는 깊은 친밀함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둘 사이의 두터운 신뢰는 식사가 끝난 뒤 더욱 잘 드러나는데,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아사가 물어봅니다. 자도 돼? 마키오는 대답합니다. 침대 써도 돼. 하지만 아사는 여기가 좋아 라고 대답하며 마키오가 작업 중인 방에 매트리스를 깔고 눕는데, 그러자 마키오는 방에 불을 꺼줍니다. 이에 대해 아사가 불 켜도 돼 라고 말하지만 마키오는 응이라고 말하면서도 불은 켜지 않죠. 대사만 들어보면 대사 사이사이에 말이 많이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건 둘 사이에 이렇게 말이 많이 생략되었는데도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만큼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함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기다 장면을 잘 보시면 아사가 여기가 좋다며 매트리스를 까는 시점에서 마키오가 이미 당연하다는 듯이 책상 스탠드를 켜는 디테일까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배어있죠. 이런 부분들을 애니가 정말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키오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사는 그녀가 작업할 때 나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가끔 종이를 들추거나 한숨을 쉬는 소리 등을 생각하며 마키오의 사진을 찍고 뭘 찍는 거냐고 물어보는 마키오에게 미인의 옆모습이라 대답하고, 여기 마키오는 웃으면서 바보라고 답해줍니다. 그리고 돌아 누운 아사는 방금 찍은 마키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독백하죠. 違う国の女王の玉座の片隅で眠る 여기서 장면은 과거로 넘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화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이 시점을 과거, 더 과거, 현재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이 정확히 언제 시점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작품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의도는 마키오와 아사라는 캐릭터, 그리고 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마키오도 아사도 낯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였죠. 그런 낯선 느낌을 자주 바뀌어서 낯설어지는 시점을 통해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날 아침 마키오는 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화면은 차가운 푸른 톤이고 목도리를 챙기는데 소파에 쌓여있던 책더미가 무너지죠. 어딘가로 향하는 전철에서 마키오는 뉴스를 듣고 흠칫 놀라는데요. 뉴스는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주차구역에 정차 중이던 자동차가 트럭에 치이면서 안에 있던 부부는 사망, 유일한 생존자는 당시 차량 밖에 있었던 부부의 딸이었죠. 이때 갑자기 전철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창문에는 자신이 비치는데, 어느새 그 모습은 언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주 차갑게 뭐 할 말 없냐며 마키오를 가리키는데, 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어 보이는 장면이죠. 마키오가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전철에서 들은 사고 소식은 바로 자기 언니 부부에 관한 것이었고, 그곳에서 마키오는 아사를 발견합니다. 마키오는 수속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아사를 데리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데요. 당연히 마키오는 싫어하지만 막무가내로 아사를 떠안게 되었고, 그렇게 둘의 만남이 처음 시작됩니다. 이 처음 만난 순간의 어색한 대화도 정말 인상 깊은데, 특히 첫 장면의 현재 시점에서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랑 비교해보면 서로 말수가 적고 사이에 대사가 생략된 듯한 대화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 당시에는 둘이 얼마나 어색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이름부터 말하는데, 이걸 존댓말로 마키오입니다 라고 해버리고, 그걸 또 아사는 한참 지나서야 겨우 자기 이름으로 대답하고, 또 잠깐 정적이 흐른 후에야 마키오는 다음 대사를 말하죠. 何か食べるか何か食べるか
뭔가 먹을래를 2번 말하고 나서 둘은 아침을 때우러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아사가 먹을 걸 시켜주고 마키오는 자기도 이제 먹으려는데 그러기 전에 머리를 묶으려고 했지만 평소에는 팔목에 걸어놓는 머리끈을 오늘은 급히 나오느라 하지 않았죠. 이런 장면들도 마키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디테일이라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나고 마키오는 슬프냐고 물어보지만 아사는 대답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마키오는 잘 모르겠으면 그것도 상관없다며 슬퍼질 때가 오면 그때 슬퍼하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쓸 것을 권해주는데 지금 자기가 뭘 느끼고 뭘 느끼지 않는지 일기에 쓰면 설령 2번 다시 펼쳐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언젠가 너의 등대가 될 거라고 말하죠. 그 대사와 함께 천장에 조명이 클로즈업 되는데 이 조명은 방금 대사에서 나온 등대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왜 조명이 2개인가? 저는 이것이 하나는 아사의 등대 그리고 또 하나는 마키오의 등대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이나 나중에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유추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된 아사만큼이나 마키오 역시 뭔가 결핍되어 있고 고독을 품고 있는 인물이죠. 아사에게 일기를 쓰는 것이 나아가서 그걸 추천해준 마키오가 하나의 등대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아사 또한 마키오에게 하나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고 이 장면은 그런 둘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사는 일기에 적을 내용을 생각해보는데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기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시점은 장례식 날로 바뀝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고아가 된 아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사를 떠맡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 친척들의 모습은 아사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부 특색 없는 네모나고 까만 실루엣, 무기물이나 다름없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아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말해줍니다. 멍하니 물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던 아사를 마키오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와 동시에 장면은 마키오의 집,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아침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마키오의 작업실에서 눈을 뜬 아사가 거실로 나와보니 방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고 마침 침실에서 나오던 마키오는 아사를 보더니 바로 굳어버리죠.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적이 흐르고 마키오는 겨우 이야기합니다. なんか食べるかなんか食べるか 이번에도 뭔가 먹을까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했는데 이만큼이나 반복을 반복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이건 마키오의 사람을 대하는데 서투른 면모를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뭔가 먹을까를 2번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말은 상대에게 건네는 말이지만 두 번째 말은 자신에게 들려주면서 되뇌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대하는데 서투른 마키오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수단이 뭔가 먹을래이고 그걸 자기한테도 들려주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죠. 아침으로 대충 빵과 비엔나 그리고 채 썬 양배추를 먹으며 마키오는 자신이 원래는 타인과 장시간 같은 공간을 쓸 수 없는 그만큼 남을 대하는데 서투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란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첫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랬던 둘의 관계가 지금은 얼마나 익숙하고 편해졌는지 새삼 느껴지는데요. 이때까지는 집은 온통 난장판에 밥은 대충 토스트로 때우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집이 깨끗해졌고 식사도 제대로 된 요리를 먹고 있죠. 아침 식사를 끝낸 뒤 아사는 마키오가 안 쓰는 노트에 일기를 쓰려고 해보는데요. 하지만 텅 빈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고 아사는 다시 한번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느낌을 받는데 여기서 노트의 줄이 사막의 모래 언덕으로 변하는 연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막을 걸으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아사의 눈앞에 마키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순간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기장을 펴놓은 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도 쓰지 못한 채 멍하게 있었다는 걸 화면의 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사에게 마키오는 일기에 쓰고 싶지 않은 내용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며 꼭 사실을 쓸 필요도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사는 쓰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일기를 쓰려고 할 때마다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고 이에 아키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데 여기서 장면은 다시 장례식 날로 돌아갑니다. 사막에 남겨진 듯한 기분, 물 한 모금이 절실한 타는 듯한 갈증. 마키오가 큰 소리로 아사를 부르고 이때 아사는 마키오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사고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은 언니, 즉 아사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싫었다며 그래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전혀 슬프지 않았고 아사도 조카라기보다는 남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마키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마키오는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무기질적인 실루엣이 아니었고 그 눈빛에는 아키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날
정말 아키는 이 눈빛을 보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늑대 같은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장면은 다시 사막으로 바뀝니다. 광대한 사막에 홀로 남겨진 아사. 겨우 모래 언덕 하나를 올랐지만 사막은 그 뒤로도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이 사막을 벗어나 어딘가에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무력감 속에 아사는 개미처럼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사막에 마키오가 나타나 이 사막 한가운데 남겨진 듯한 무력함이 고독이라는 감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마키오가 아사의 감정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마키오 또한 이 고독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아사는 어른에게도 이런 사막이 있을까 궁금해하지만 마키오는 확실하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기에 같은 아사의 사막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고독을 아는 둘이 함께 있기에 고독할지언정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마키오가 말을 거는 순간 시점은 다시 장례식 다음 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키는 자신이 이 사막 한복판에서 어딘가에 다다랐음을, 사막에 홀로 있는 고독한 여왕의 왕국, 마키오의 혼자뿐인 왕국에 다다랐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아사는 첫 장면과 비슷한 독백을 하죠. 나는 홀로 옥좌에 앉아있는 다른 나라의 고독한 여왕을 만났다. 여기서 제목인 위국일기의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위국일기의 위국은 어긋날 위에 나라국을 씁니다. 이것은 달을 이를 쓰는 이국과는 다른 의미로서 다른 나라가 아닌 어긋난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마키오와 아사라는 서로 본질적으로 어긋나 있는 둘이 그럼에도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삶을 함께하는 작품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과 존중이라는 게 단순히 안 맞는 점을 참고 사는 나쁜 의미는 아니겠죠. 이런 존중과 양보를 통해 이 둘에게 원래는 없었던 새로운 뭔가가 생겨날 수 있음을 작품은 화면의 톤을 통해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차가운 톤으로, 그리고 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는 따뜻한 톤으로 화면을 연출하죠. 이번 분기에 명작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